자, 대통령 영상을 조작해서 뭔가 영상이 쭉 퍼진 게 올 초의 일인데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다 북한 속이라네요. 예상했다고 할 수도 있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김정봉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를 위해 좋다고 얘기합니다. 웃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회의관리상황실 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고 힘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YTN 뉴스 영상을 흉내내서 한 건데 네.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안전보장 그런 걸로 봐서 약간 이북식 액센트가 좀 남아있는 건데요. 네. 자, 어떤 건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빙이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잡하네요. 네. 발음 자체가 벌써 네. 북한의 핵은 뭐 우리의 힘이라고 했던 발음 자체가 벌써 북한식 발음이고 네.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한 거는 네. 우리 국내에도 네. 북한 핵이 통일되면 다 우리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북한 핵을 용인하자라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한 4만 명한테 이렇게 이게 전달해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핵을 그 용인하는 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 입장보다 남남 갈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엔 제재에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저희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이 영상, 동영상 북한이 만든 건데 어떻게 유통됐고 또 어떻게 밝혀냈는지 이정은 차장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의 조사 결과 네. 일단 이 IP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이게 북한의 평양 류경동이라는 곳에서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류경동. 네, 그렇죠. 여기 벌써 처음도 아니고요. 네 번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도 왜 320 사이버 테러라 그래서 우리 네. 그 금융기관들 해킹했던 곳과 같은 이 IP 주소로 류경동이 나왔는데요. 일단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2군데 방송사를 사칭해서 이 동영상을 유포합니다. 이것은 39,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져서 네. 아니 남한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해서 네.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심리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가 보낸 것으로 형식을 취해서 기자한테도 보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뭐 이 동영상의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탈북자들한테 보낸 게 있었고요. 네. 또 교수를 사칭해서 기자들한테 보낸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또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자, 일단 뭐 여기는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 했던 거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 39,000명한테 보냈다는 건데 이걸 보고 저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음성이고 생각이다라고 믿을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북한은 도대체 뭘 노리는 걸까요? 그런데 뭐랄까 네. 이 남북 문제, 북한 문제, 뭐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네. 비판적으로 이걸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그냥 생업에 종사한 이런 분들은 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자, 노려서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바로 북한이 조작한 저 영상인데 어렵사리 유튜브 같은 곳에서 사실 영상을 구해서 조잡한 영상, 음성을 더 씌웠는데요.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고 우리 민족의 힘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믿을까 싶은데 어쨌건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성과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렇게요. 뿌리를 쭉 추적해보면 평양에 있는 류경동에서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오히려 남남 갈등을 일으킨 데는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불특정 다수한테 4만 명한테 보낸 게 1월 달이면 네.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이죠. 벌써 5개월 동안 심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잃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만 이거 처벌 할 것 없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긴 한데 하여간 우리도 이제 긴장해야 되겠지만 북한도 긴장해야 되겠네. 이렇게 적당히 심리전 해서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네. 북한이 자꾸 우리 사이버 테러를 하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냥 우리 방어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해야 되고 네. 이것도 테러는 테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이 요번에 북한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을 지정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보면은
물적으로 네. 그리고 인명의 살상이 있어야만 테러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미국도 앞으로 사이버 테러로 이제 인정을 해서 네.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할 때 이 사이버 테러도 문제를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그런 의사를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에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돈 900몇십억을 빼갔잖아요. 네. 그 사건 아마 확인이 되면 미국도 분명히 조치를 할 필요를 더 명확하게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네. 일단은 뭐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하고 네. 또 미국도 거기에 걸맞게 관련 법규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북한을 테러 전국으로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북한이 이제 그동안 선전을 위해서 노동신문을 많이 활용했는데 천상철 차장과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동신문인데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과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그동안에 사건, 사고가 나면 잘 안 알려지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걸리면 좀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오늘 좀 드러낸 게 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의 전투 기록장을 펼치고 이게 제목입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전체 돌격대가 떨쳐나 발전 설비 수송 전투를 벌린 그 나날에는 수백 리 길을 걸으며 심한 동상까지 입은 돌격대원들도 있었고 네. 미끄러지는 발전 설비를 구하다가 숨진 꽃 같은 간호원 처녀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수백 리길을 걸어서 수송했다는 것고 그렇습니다. 발전 선비처럼 아주 수백 톤의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는 거를 몸으로 막은 것처럼 보여서 좀 이게 황당할까 어떻습니까? 자, 이 발전기가 만들어진 데는 남포시에 있는 네. 애한중기계연합기업소입니다. 네. 그걸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청진항에 온 다음에 네. 청진항부터 백암군까지 255km를 이제 육로로 해서 실어 날랐다 그러는데 네. 아마 수백 톤짜리를 네. 분해를 해가지고 네. 뭐 수십 톤 정도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로 저희가 계산해봐도 255km입니다. 네. 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차량으로 일단은 끌고 가는데 이 북한 차량이 노후화돼서 네. 언덕 같은 데 잘 못 올라가니까 그때는 네. 아마 인력이 차량을 뭐 끌고 밀고 올라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네. 이 백암군 해발 고도가 네. 1200m쯤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반, 기계 반, 힘 반으로 해서 이제 네. 발전선비를 이송한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발전 시설 중에 제일 무거운 거라면 가스 터빈이죠. 지금은 나로를 보고 있습니다만 발전 장비 중에 이 대형 터빈 저런 거를 저렇게 틀 없는 저런 트레일러로 옮겨야 정상이잖아요. 아주 느릿느릿 조심해서 옮기고 있거든요. 자, 북한도 저런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네. KN-08이라 그래서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트럭은 저만한 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무기 만드는 데는 그런 트럭을 쓰고 네. 민수 분야에는 전혀 저런 트럭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다가 동상도 걸리고 죽는 사람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자신들의 그 백두산에서 발전소 짓다가 결국 김정은이 빨리 지으라, 몇 달 만에 지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옮기다 사망했다는 건데 이런 걸 공개했거든요. 별 문제는 안 됩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아, 죽는 걸요? 아니, 죽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네.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또 혁명 열사가 됐기 때문에 그 집안은 다 그냥 앞으로 보장되는 집안이 되니까 네. 서로 이제 죽을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네. 자, 스스로 목숨을 결국 천리마식, 만리마식, 그렇죠? 그 마식령 속도 이런 걸 제시하면서 속도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망 사고가 생겼는데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어제죠. 일본의 NHK 방송이 북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공개됐죠. 네, 김정일 운구차 8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었던 네. 이제 이영호죠. 이영호 군 총참모장을 지냈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었는데 일본 NH가 입수한 비밀 문건에 따르면 어느 한 부대 일꾼들이 반당 반혁명분자 이영호 놈의 직권에 눌리어 그놈이 내리먹이는 요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년 7월 달에 돌연히 물러났던 이영호가 왜 물러났느냐 여기에 대한 비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영호라면 지금 김정은 바로 옆에 있어서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영호는 김정일 시대에는 2인자였습니다. 2인자였고 김정은한테는 포사격술의 스승이 되고
최고 그 야전군에서는 가장 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이 사진을 보면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 며칠 뒤 연구차 호 인사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그러니까 2차 오른쪽 맨 앞에 김정은, 네. 왼쪽 맨 앞에 쓸 정도로 이영호 총참모장의 권위가 등등했잖아요. 자, 이쪽은 당입니다. 당에서는 김정은이 제일 높고 네. 군에서는 이영호가 제일 높은 겁니다. 네. 그랬던 이영호인데, 네. 자, 초기 군부 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이니까 이렇게 운구차 호위한 지 한 7개월 뒤에 행방이 묘연해졌거든요. 그 의문이 NHK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한 문서 위에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현재 일본 언론에서 그 비밀 문서를 입건했다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서는 조작된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그러면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NHK가 보도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 비밀 문서 수만 건을 USB에 담아서 입수했다 그러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천 차장. 일단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 문건의 내용 하나씩 네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읽어드렸었습니다만 네. 어느 한 부대 일꾼들은 반당 반혁명문자 이영호 놈의 직권에 눌려 네. 그놈이 내리먹이는 요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뜻과 달리 이영호가 이것저것 했다 그 얘기인데 이게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영호의 그 숙청 배경에 대해서 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작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왜 잘못된 거죠? 리영호가 제거되는 것은 네. 자, 첫 번째는 네.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네. 당이 군을 지배하는 쪽으로 그렇죠. 선군 정치를 일단은 당위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네. 그 김정은이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 근데 리영호가 거기에 이제 거부를 하고, 네. 또 하나는 리영호가 가지고 있던 네. 강성 무역총회사 네. 54부를 네. 군에서 뺏어서 내각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내각 네. 책임제.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네. 리영호가 거기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치게 되는데, 그때 제거에 나선 사람들이 장성택, 최영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사상이라고 했지만 결국 군이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당이 돈을 벌도록 김정은이 바꾸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 이유인데, 네.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네. 문장이 그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일본의 NHK가 이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방송이어서 정확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을 텐데 조작된 걸 알았을 리는 없고 그럼 누가 조작해서 이렇게 파는 자, 거예요? 이게 조직 지도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네. 간부한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많은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렇겠죠. 문건 양도 많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건의 한 90% 정도는 그 진짜를 줍니다. 진짜를 주고, 네. 결정적으로 북한 정권의 그 불리한 그런 부분은 가짜를 줍니다. 그러면 네. 그 전체적인 문건 자체가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고 했는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NHK는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NHK로서는 이제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문건들을 쓸 수가 없겠네요. 아니면 자기들은 진짜로 자꾸 주장을 할 건데 보니까 저는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NHK에서 저희 뉴스탑10을 좀 방송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신뢰성을 높여야만 하는 것인데 NHK의 공신력이 잘못된 이런 정보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한만 국병 시대 가면은 이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 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언론사나 아니면 뭐 일본의 언론사 네. 또는 우리 정보기관에 대해서 팔라고 해서 이제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뭐 대개 보면 한 90% 정도가 대부분 다 조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죠. 북한 정보 정말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옥석 구분을 정말 해야 될 텐데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게 참 아쉽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개성공단 문 닫은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 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고책으로서 방북을 하고자 한다. 네. 네, 오늘 장마철이 오기 전에
네. 기업인들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제공하려는 어떤 보상은 충분치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금 네. 시기상 방북 허가가 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오후에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겠다면서 대북 네.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스스로 먼저 이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우리 개성공단 자산을 다 청산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네. 가봤자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원자재, 부자재, 그리고 설비라는 건 정말 피 같은 것들인데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갖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북한이 원자재, 부자재뿐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모든 자산을 갖다가 자기네가 전부 다 이걸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원부자재를 반출하겠다라는 네.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이 자기네 거로 주장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뭡니까? 기계 자체를 가서 녹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네. 기계도 벌써 북한이 전부 다 자기네 국유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이 접근을 안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방북 신청을 허가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만약 허가한다면 북한에서는 일단 받아들인 뒤에 기계 접근은 안 시킨데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네요. 아마도 북한이 네.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허용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완제품, 반제품이 전부 다 네. 평양 백화점에서 팔리고 아,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독에서 팔리고 그랬는데 네. 지금 어디 가서 그걸 찾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북 신청 이번에 이제 기업인들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했는데 불허한 거죠. 어제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북한 이 주민 접촉 신청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민변이 지난달 27일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의 제 북한,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 안 된다고 이제 최종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서. 민변이 네. 우리나라 단체고 네.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놔두고 왜 자꾸만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겠다고 하고 자꾸만 접촉 신청을 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변은 국가정보원이 납치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이후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한 명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고 싶은 거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을 텐데. 네. 이번에도 네. 민변에서 이번에 넘어온 네. 탈북자 3명의 가족을 해외 나가서 네. 만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네. 지난번 13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네. 인신구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네. 서명 임장을 받아오려고 하는 게 바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스스로 이제 위임한다는 거 신분까지 공개해서 네. 한 여성 종업원의 어머니가 북한의 인민 배우라는 것까지 다 공개될 정도로 이게 북한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가족들, 북한 당국의 연출 아래 촬영된 저런 모습인데 저분들을 이제 제3국에서 만나겠다는 민변의 요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압박 국면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단하는 것이 옳다는 국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소식 좀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